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공식적인 유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박형준 시장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BIE 국제 박람회 기구를 방문해서 이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프랑스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도 진행이 됐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자, 파리 다녀오셨습니다. 네, 현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현지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네네. 또 한국이 그동안 세계의 큰 축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걸 유치한 경험이 있고 네. 또 인정 엑스포 여수도 유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력하다 그럴까요? 좀 강자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부산이 두 번째 유치 신청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앞서 신청을 먼저 한 모스크바에서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네. 현재까지는 모스크바하고 부산입니다만은 예. 모스크바가 제일 처음 유치 신청을 해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한두 군데가 더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네. 그러면 한 3파전, 4파전 이렇게 네, 경쟁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오늘 오전에 또 성과 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본격적인 유치 활동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엑스포가 네네. 단순히 국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발전 축을 수도권에 이어서 남부권에도 하나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세계적인 행사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했는데 이번에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이런 무역 박람회를 부산이 유치하게 되면 세계에서 7번째로 그 세 가지 행사를 다 하는 겁니다. 네. 또 그런 한편으로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그 준비 과정에서 공항을 비롯해서 이 북항 또 부산시 전체를 한번 크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또 부산뿐만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가 또 새로운 관광벨트이자 새로운 산업벨트로서의 그 위용을 예. 드러낼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산업계를 위해서도 좋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틀을 단순히 떡을 나누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네. 떡시루를 키우는 균형 발전으로 이 엑스포 행사를 가장 중요한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삼중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좋은 효과를 다 이제 저희가 얻기 위해서는 네네. 유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부산만의 강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좀 내세울 계획이십니까? 부산은 그 이번 엑스포 그 BIE 사무국에서도 인정을 했듯이 대한민국이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 네. 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 선진국까지 진입한 나라이고 네. 또 부산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만나는 접점에 있고 또 동북아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동서양 문명도 만날 수 있고 또 부산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이 또 대한민국의 비전이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그린 국가 또는 그린 도시로서의 이 전망을 갖고 있고 이번에 우리 그 부산의 비전이 그린 스마트 도시 아닙니까? 네네. 이것이 그 엑스포가 앞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방향하고도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엑스포에서 좀 구현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엑스포가 이제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그 해석해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린 기후 변화에 대한 그린이라고 하는 이 비전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 스마트라고 하는 비전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비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산의 장점이고 또 부산이 갖고 있는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의 장소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북항이라고 북항, 하는 지역이 도시의 한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항만이 있었던 곳에서 예. 일어나는 이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이 해양 도시에서 네. 이런 엑스포가 열린다는 것의 장점을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장소의 매력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강조해야 될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뭐 디지털 산업 전환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큰 네.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계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BI 사무총장 케르겐스케스 사무총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엑스포 유치에서 제일 중요하다. 예. 첫째는 그 유치 도시의 매력,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네. 그런 매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theme, 소위 말해서 주제, 예. 비전 이런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민관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 특히 기업이 얼마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런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통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에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또 투자하기 위해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우리 그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면은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하나는 이번에 제가 프랑스 가서도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 IC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예.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우리가 이번 그 스마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어느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빠른 통신과 또 인터넷 사용과 또는 새로운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가상현실 네.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고 있듯이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또 우리 그 위용이 많이 그 전 세계에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BTS의 그 지민과 정국이 태어난 도시이고 또 그런 어떤 이 한류 콘텐츠 네트워크도 이런 유치 경쟁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정말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걸 들어봐서는요.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다 가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지금 2030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일 10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 그 내용을 두고 조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예. 지난 3개월 동안 시정을 하면서 시의회와 이 협치와 포용의 정신하에서 잘 서로 협의해서 그 모두 문제를 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조직 개편도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조정해서 통과를 시켰고, 이번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도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시 재정을 오히려 건전하게 하면서 저희가 예산안을 냈고, 그래서 대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철도 기술이나 어반 루프와 관련해서 약간의 쟁점이 있는데 그것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가덕도 공항을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가덕도 공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초고속 그 교통수단을 갖는다는 것도 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